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오늘 환율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요즘 환율 치는 걸로 강달러다 이야기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강달러가 아니고 약달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게 과거 저희가 오일쇼크 이야기 했을 때처럼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요. 그렇다예요, 지금. 약달러라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일단 금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달러도 폭등하고 있죠. 물론 오늘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1,400원도 터치는 했죠. 찍먹하고 왔지만 달러도 폭등하고 금도 폭등하고 있어요. 금도 폭등하고 달러도 폭등하는 게 말이 돼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유가도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나온 것들이 많아요. 이번에 이창경 총재가 과도하다 환율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토대로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달러 투자했던 사람들이 매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가장 주목받을 발언은 파월이 금리 인하 못할 수도 있다. 올해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전반적으로 조금씩 떨어진 거죠. 왜? 환율이 떨어질까요? 금리 인하 안 한다는데. 이 부분은 많이 말씀드렸고, 유가, 여기 나머지 하나, 브렌트유도 상승 중이고, 문제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라는 소리죠. 지금 달러 강세인데도 금값이 오른다. 금도 달러로 책정을 하죠. 아까도 보셨지만 금, 달러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라면 유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유가랑 달러는 반비례하듯이 금, 달러도 반비례하는 상황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둘 다 올라간다. 요것에 대해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금을 사재기 했다. 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금을 매입하고 있다. 금의 투기 수요가 일부 가세했다. 즉 금값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몰린 것. 요건 그렇다 칩시다. 근데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즉 강달러이기 때문에 금을 매입을 한다. 환율이 쉬니까.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금을 샀으면은 약달러가 될 건데 왜 금을 매입해요 지금? 특이한 상황인 거죠. 또는 유가, 금 이런 것들이 폭등하는 이유가 중동 위기 때문이다. 그래서 3고 현상은 중국발 리스크 때문이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중동 기사 뜨기 전에, 이란 이스라엘 문제 터지기 전에 환율이 먼저 튀었습니다. 예측하고 먼저 산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예측하고 먼저 산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수요로 몰려가지고 환율을 그렇게 튀어오르게 만들었을까요? 오르고 나서 저 문제가 터지니까 중동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언론에서 중동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요, 중동발 위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크다라고 하면서 위기를 조장하는 것 같지만요, 실질적으로는 진짜 위기를 숨기는 거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진짜 위기는 따로 있어요. 중동발 리스크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내일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우리 싸우지 말자 하고 손잡고 화해하면,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일 당장 손잡고 화해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리스크 끝나요? 저런 리스크를 토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불과 한 3, 4년 전에 경기 침체가 왔었죠. 무슨 경기 침체? 코로나 경기 침체였죠. 코로나 경기 침체는 근원적인 부분이 아니죠. 돌발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금리를 내렸을 때 근원적인 부분이라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데 돌발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리스크만 해결되면은 저금리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되니까 위험자산으로 돈이 많이 움직였죠. 그런 것처럼 중동발 리스크다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중동발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달러 강세인데 금도 강세다 라는 것 자체는요, 실질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제대로 드러내는 지표가 뭐다? 미국 CPI다. CPI가 뭐예요? 물가 상승률이죠.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실물 가격이 올라간다. 가만히 있는 실물 가격이 왜 올라가요?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실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물가 상승률이 높고 그게 CPI가 높은 이유다. 그리고 이것이
예측을 계속 벗어나면서 높게 나오고 있는 이유죠. 그렇다는 소리는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강달러 이야기하면서 자꾸 눈을 돌리는데 실질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근데 문제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데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서 문제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이랑 굉장히 차이점이 있어요. 미국이랑 한국이랑 인플레이션을 비교를 해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무슨 인플레이션이 높아요? 근원 인플레이션이 높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근원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원 인플레이션은 2%대 한 중반 정도 돼요. 근원 인플레이션이 2.4?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3 넘어가죠? 근데 CPI는 거의 비슷하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랑 한국 물가 상승률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요건 기사를 한번 볼게요. 결론은 이상하게 내는 기사이긴 한데, 물가 상승의 주범은 미국과는 다르다. 고금리 장기화에 커지는 우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한국은 더 빨리 내려야 된다. 이유가 다르니까. 그래서 보니까 한국은 미국보다 물가 반등이 큰데 근원이 낮다. 그래서 미국 3.5, 뭐 한국 3.1 전체 물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근원 물가 한국 2.4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근원 물가가 높은 게 아니니까 근원 물가 잡으려면 금리 올리는 게 맞는데 고금리 처방은 한국의 답이 아닐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가 상승률 비교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농산물 물가가 굉장히 엄청나게 올라갔고 도시가스, 전기료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근원 상품 중에선 섬유 제품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보세요. 섬유 제품 뭐예요? 의, 그 다음에 식,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주는 왜 안 올라가요? 이것도 기사를 하나 봅시다. 얘기 나온 김에 주는 왜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느냐? 소비자 물가의 자가 주거비 반영 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한국은행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2021년 기사죠. 근데 자가 주거비 기준이 전월세보다, 임차료보다 자가 주거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 미국 대비로 우리나라는 자가 주거비는 하나도 포함하지 않고 임차료만 포함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주거비가 32를 차지하는데 우리나라는 9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고 전세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물가에 반영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는 의식주가 지금 다 폭등하고 있어서 문제인데, 지금 물가는 생각보다 높지 않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변동성이 큰 제품들이 많아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근원 물가가 높은 게 아니니까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해도 된다 라고 저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나라만 유독 식료품비, 에너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갈까요? 환율이 시기 때문 아니에요? 수입 물가가 높기 때문 아니에요? 수입 물가가 높다는 소리는 환율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소리죠.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해가지고 원화 강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달러 강세 속 원화 가치는 이달 들어 2% 하락. 그래서 다른 통화에 비해서 원화가 최대 약세다. 원화 강세를 만들어야지 소비자 물가를 잡죠. 근원 물가는 잡혔으니까. 근원 물가가 잡힐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나라가 소비가 개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소비가 강하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뭐 서비스 물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고용도 많고 소비도 많고 임금도 높고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돈도 못 벌고 고용도 안 되고 경기 침체인데도 수입 물가가 높아서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높은 환율 때문이고, 지금 1380원대까지 다시 떨어졌지만 1400원대 찍었고, 뭐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1300원대를 계속 유지했잖아요. 이게 뉴 노멀이 됐으니까 물가가 계속 높은 건데, 이 상황에서 에너지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 화폐 가치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거의 똥되고 있는 거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베네수엘라나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할 때가 아니라 금리를 인상할 때예요. 미국도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JP모건에서 8% 인상. 요거는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최근에 또 나온 게 뭐예요? 여기서 금리 6.5%까지 오를 수 있다. 계속 금리 상승 베팅이 나오고 있죠? 오늘 또 파월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리 인하의 시간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달러 가치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게 다른 나라 화폐 대비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물 가치 대비로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금값 튀고 은값 튀고 이런 원자재 가격 튀고 유가 튀는 거 봐봐라. 아직도 달러는 심각하게 화폐 가치 하락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원화가 그거 대비로 훨씬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물가가 잡히지 않는 거다. 환율이 튀니까. 이런 상황에서
근원 물가가 안 올랐으니까 금리 인하를 먼저 해도 된다. 이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런 상황인 거고, 그렇다는 것 자체는 무슨 뜻이에요? 이창용 총재도 이야기했습니다. 연말까지 2.3% 안 나오면은 금리 인하 없다. 이런 이야기했고, 파월도 금리 인하 미뤄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강력하고, 괜히 미국에서 금리 인하 시그널 보냈다가 유가도 튀고 원자재 가격 다 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즉 오일 쇼크 때랑 굉장히 흡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쉽사리 끝날 인플레이션이 아닌데 쉽사리 끝난다고 생각하고 금리 인하를 진행하면은 2차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그때는 더욱 강력하게. 그 시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파월도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한국은행도 지금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은 물가 잡으려고 안 해요. 보면은 물가나 환율 잡는 게 한국은행 역할인데 여러 가지 다 지금 고려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은 은행을 보호해야 되는데 환율이 이렇게 튀어가지고 은행 투자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환율 잡고 있는 거죠. 근데 PF도 고려해야 돼, 가계부채도 고려해야 돼.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해야 될 일까지 한국은행에서 어느 정도 맡아서 하고 있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떠넘긴 느낌도 있죠. 그러니까 상황이 괴이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경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다. 경제 위기는 이미 터져 있는데, 그런 거죠. 이미 터져 있는데 더 큰 게 남아있다. IMF 때 급격히 왔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급격히 왔었죠? 지금은 굉장히 침체되는 게 길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냐. 이런 것들 보시면 답이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